1648년 유럽의 중심부에서 한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웨스트팔리아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단순히 한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럽 역사의 한 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건이었죠. 30년 전쟁, 그 이름만 들어도 피로움과 절망이 느껴지는 이 전쟁은 왜 끝났을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져서였을까요? 깨달음을 얻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잔혹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30년 전쟁은 1618년 보헤미아의 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종교와 권력이 뒤엉킨 총체적 파괴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립, 합스부르크 가문의 패권 장악 시도, 수많은 영방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적 열정과 이념으로 불타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본질은 점점 변질되었습니다. 용병 군대가 난립했고 이들은 충성심보다는 약탈과 보수를 위해 싸웠습니다. 전장은 점점 지옥으로 변해갔죠. 독일의 땅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타버렸고 농토는 황폐해졌으며 인구는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고 굶주림이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끝에는 결국 평범한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지옥을 견뎌야 했을까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런 의문과 함께 피로감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라는 것이 점점 더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갔습니다. 초기의 종교적 대의 명분은 피와 진흙 속에서 점차 희미해졌고 각 참전국과 지도자들은 전쟁에 엄청난 비용을 실감하게 되었죠. 군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금전적 비용, 영토의 황폐화, 국력의 소모. 이 모든 것이 더 이상의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쟁의 경우 그 변화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경험, 즉 너무 많이 잃는 경험을 통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매번 그렇게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한 학습의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 공부의 의미이자 교육의 힘입니다. 과거의 참혹한 실패를 똑똑히 기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미래의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운 직접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선택의 순간을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줍니다. 또 다른 열쇠는 공감과 대화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보여준 것은 서로를 완전히 파괴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생겨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화된 세상에서는 우리의 운명이 이미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위기 같은 문제들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초국가적 위협들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의 고통이나 공동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아주 느리지만 국가 간 협력을 강제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30년 전쟁의 종말을 되짚어보는 이유는 그 끝에 있는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극한의 파괴 앞에서 보인 한 가지 반응이자 비록 고통을 통해서였지만 이성과 대화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완벽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본능에만 충실한 존재가 아니라 반성하고 학습하며 더 나은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가능성을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수많은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연결되었지만 더 쉽게 분열될 수도 있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역사가 주는 교훈은 소중합니다. 전쟁은 시스템의 필연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라는 사실, 평화 역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할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위기들은 그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기후재앙으로 인한 생태계의 붕괴,
핵무기라는 칼끝 위의 불안정한 평화,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심리적 전쟁과 사회적 분열.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공동의 삶의 터전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문명이 넘어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학습에서 예측과 이성에 기반한 예방적 행동으로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 가지 모순된 힘과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에 이익을 좇는 강력한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추상적 위험보다 현재의 구체적 위협에 훨씬 강하게 반응하는 두려움 본능입니다. 기후변화 협상이 더딘 이유도, 군비 경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지금 여기를 지키려 하고, 미래의 공동위험은 현재의 경쟁적 불안보다 덜 실감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연대된 이성 속에 있을 것입니다. 30년 전쟁이 끝난 것은 단순히 모두가 지쳐서가 아니라 지친 나머지 이성적으로 계산해보니 이 길이 더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합의가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연대된 이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대를 넘어, 심지어 우리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생태계, 하나의 경제체제, 하나의 디지털 공간에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 현실을 우리의 주관적 인식과 선택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차대합니다. 역사 교육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고 또 어떻게 화해를 모색해왔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속시킬 것인지 역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정치가나 군주만의 선택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개개인의 인식과 태도와 작은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총합이 어떤 방향으로 쌓여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의 그 참혹한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평화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깨달음과 선택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1648년 피로 얼룩진 대륙의 중심에서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의 승리는 없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낳은 조약은 완벽하지 않았고 영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인간이 파괴의 길에서 돌아서 비록 더디고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날 우리의 문명은 그때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인간의 본질적 질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단호한 폭력과 까다로운 대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확실한 교훈을 전합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용기 있는 선택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입니다. 30년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세워진 그 성의 첫 돌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쌓아야 할 돌은 우리 각자의 일상 속 선택입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 시대의 평화를 지탱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